15쪽에 1-1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조건이 문제에 써 있죠. 그래서 늘 문제를 잘 읽어라. 여기 AB하고 AC가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어가지고 각 B하고 각 C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각 B하고 각 C가 같은 상태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삼각형 BDF하고요 삼각형 CED하고 합동인데 SAS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FD라는 변하고 ED라는 변이 같겠죠.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요각을 내가 점이라고 한다면은 합동이니까 여기도 점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x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점하고 x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삼각형만 봤을 때 점하고 x하고 각 c하고 더하면 180이죠. 근데 우리는 각 c가 몇 도인지 알거든요. 그죠?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c가 몇 도야? 68도. 그러면 점하고 x하고 더하면 여기다가 68까지 더하면 이게 18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생긴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점이 있고 x가 있고 중간에 요각이 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셋이 더해도 역시 180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각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68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DEF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 68도인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맞죠? 그럼 다시 또 180에서 68을 빼가지고 그것을 2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얼마야? 얼마? 56도? 네, 요렇게.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글로 적어준 그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요거 꼭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동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자, 숙제한 거 중에 더 질문 없죠? 자, 그럼 이제 외심으로 가봅니다. 외심. 자, 외심. 서연이 이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채원이 기억나니? 외심. 상호는 이거 기억나니? 알았어요. 자, 일단 외심이 그러면 뭐의 줄임말이야?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그럼 외접원은 뭔데? 그 외가 뭐야? 외. 바깥 외죠. 그럼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한다는 거는 딱 맞는 상태를 말하죠. 그죠?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아예 요 이미지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딱 요 상황을 머릿속에 딱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일 처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OA하고 OB하고 OC의 길이가 어때요? 이게 다 똑같죠. 이게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래서 외심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지금 책에는 이게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우린 이걸 첫 번째로 외우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성질이니까. 그럼 얘가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되냐면 그럼 이제 삼각형 OBC 같은 친구들이 요런 삼각형들이 무슨 삼각형이 돼요? 그죠?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또 뭐가 있냐면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쭉 올리면 그 수직 이등분선이 반드시 여기 꼭지점을 지나가죠. 그죠? 그 얘기를 이 삼각형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세 삼각형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자,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그 수직 이등분선들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뭐야?
외심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외워버릴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박아 넣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있으니까 크기가 같은 각들이 막 있겠죠. 그쵸? 그 크기가 같은 각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양 옆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YY, XX, ZZ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ABC라는 삼각형 안에 X도 두 개, Y도 두 개, Z도 두 개니까 두 개씩 더하면 180일 거고 한 개씩만 더하면 몇이야? 90도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외심의 경우에는 X가 여기 있을 때 얘랑 크기가 같은 각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이미지를 머릿속에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외심에서 문제 풀 때 자주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잖아. 그지? 요렇게 요쪽에 있는 어떤 내각 하나는 그거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외심에 생기는 각과 두 배의 관계가 있다. 두 배. 근데 왜 두 배 관계가 생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연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A5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켰을 때,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자, 이거 우리 도형 단원에서 이거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몇 시간 나온다고 했던,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서연아, 여기는 뭐지? 그치.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 점 두 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여기는 x 두 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각은 점 하나 x 하나짜리 각인데 이 각은 점 두 개 x 두 개짜리 각이니까 항상 밑에 있는 녀석이 위에 있는 녀석이 두 배가 된다. 그죠? 이게 또 외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심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삼각형의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외심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보는 그림은 요 그림이죠.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심을 찍어보면 삼각형 안쪽에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둔각삼각형 그리면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오히려 삼각형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외심의 위치가.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친구 누구겠어? 다른 애들은 사실 만약에 니네가 출제위원이라고 해봐. 얘네한테 문제 낼 게 뭐 있어요? 그냥 예각삼각형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둔각삼각형은 바깥쪽에 나와 있다. 이 사실밖에 못 물어봐. 아니냐 바뀌냐 이거밖에 못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심의 위치하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빗변 뭔지 알죠? 빗변. 어떤 변을 말해? 직각하고 마주보는 변이고, 더 간단하게는 세 변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놈이죠. 제일 긴 놈. 그래서 제일 긴 놈의 중간에 딱 찍어주면 얘가 외심이고요. 그럼 자동으로 OA와 OB와 OC가 다 어떻게 된다? 다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하시면은 외심에 대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뒤쪽에 배우는 내심하고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는요, 그지? 사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이 그림 안에 모든 성질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을 잘 이렇게 딱 사진을 딱 찍어 놓듯이 땅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17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에서 마에 알맞은 것을 구해라. OAD랑 OBD가 합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무슨 합동 조건을 썼을까요? 중점이고 AB, B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고 했고, O에서 AC의 내림바를 F라고 하자. O에서 AC의 내림바를 F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놈과 요놈이 합동이다. 이거는
OA와 순서를 좀 살펴봅시다. D하고 E가 중점이고 OAB와 OBB가 합동이다. 여기서 합동 조건 뭐 써야 될까요? 이게 이등변이라는 걸 지금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가? AB에 대해서 AB와 BC의 중점이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O 수직이등분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동 조건이 이거겠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 전제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수직 이등분선을 올렸으니까 여기가 수직인 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반대편도 당연히 수직일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OB하고 OA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요 변이 두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변이다. 그쵸?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합동 조건을 말한다면 뭐가 맞을까? SAS 합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OA는 누구랑 같다? OB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똑같은 얘기겠지. 그지? 여기도 SAS고, 대신 이번에는 OB가 누구랑 같다? OC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OA, OB, OC는 다 같은 거고, OA하고 OC하고 같으니까 OCA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런데 F는 O라는 점에서 A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 F라는 점에 의해서 AC는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이등분이 돼야만 하겠죠. 그쵸?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AF는 FC하고 같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네. 그치?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번으로 가서, 이번에는요 AOB랑 BOC랑 COA가 2대 3대 4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각들을 요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은 AOB면은 여기죠. 요 각이고, 그 다음에 BOC면은 요 각이고, 그 다음에 COA면은 요 각인데, 자, 요 셋이 지금 셋이 다 합쳤을 때 몇 도가 되는 관계예요? 360도가 되는 관계잖아. 그럼 우리는 360을 2대 3대 4의 비율로 쪼개면 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합이 얼마인 것을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쪼개는 거. 맞아. 비례배분이라고 하죠. 비례배분. 그럼 비례배분. 그러면 지금처럼 360을 2대 3대 4로 쪼개고 싶으면 먼저 우리는 360을 얼마로 나누는 거예요? 9로 나누는 거예요. 9조각을 낸 다음에 그 중에 2조각, 3조각, 4조각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을 찾을 거니까 우리는 지금 파란 각만 알면 되겠네. 그치? 파란 각만 알면 되니까 파란 각은 2에 해당되는 놈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쉽게 찾는 방법은 그냥 9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9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2조각이다. 그럼 몇 도야? 80도고, 그러면 이게 이등변인 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꼭지각이 8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답은 뭐야? 50도. 그치? 자,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에는 x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지금 외심이다 라고 말해줬잖아요. 외심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여기 안에 보이는 이 조그만한 삼각형들은 뭐라는 걸 생각해야 돼? 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25면 이쪽이 25일 거고, 여기가 30이면 이쪽이 30일 거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일 거 아니에요. 그제? 그럼 이제 요렇게 지금 파랑, 빨강, 초록 표시했을 때 파란 거 하나랑 빨간 거 하나랑 초록색 하나랑 이렇게 하나씩만 더하면 몇이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25하고 30하고 x의 합은 90도인 거고요. 그러므로 x는 몇이야? 35가 되겠네. 그치? 35. 자, 내려갑니다. 4번으로 가서, 자, 4번에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M점이 서연아 이 M점이 바로 뭐야 바로 외심이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그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죠. 빗변의 중점. 그러니까 외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MA, MB, MC는 모두 같아 라고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띵띵 이게 표시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4인데 이거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34일 거고 그럼 x는 뭐야? 68일 거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빗변의 중점 딱 뜨는 순간 외심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이제 누가 나와? 내심이 나오죠. 내심은 당연히 누구의 뭐의 줄임말이겠어? 내저번의 중심의 줄임말일 거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줘야 될 이미지는 요겁니다. 아이고 요겁니다. 그죠? 삼각형의 안쪽에 꽉 차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길이들이 있죠. ID하고 IE하고 IF가 같겠지 그치? 왜? 이게 바로 반지름이니까. 우리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쓰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소문자 R로 쓴 겁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외심은 어땠냐면 그 외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았죠? 외심에서 세 외심. 야, 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했잖아. 이미지. 봐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아까 외심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원의 중심을 땅 찍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되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거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외심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거리라 그래야 돼? 꼭지점까지. 그죠?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1번 성질이었고요. 내심은 이렇게 둔 거니까 이거는 이 I라는 점에서부터 이 BC라는 변까지의 거리인 거잖아. 그치?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가 내심의 1번 성질입니다. 서연 오케이? 외심은 뭐라고? 치과? 치과 때문에? 아니요, 못 감기 때문에. 못 감기 때문에? 네. 절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지? 네. 그렇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맞아. 자, 그러면은 그럼 아까 외심에서는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이게 다 2등변 삼각형이겠네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내심에서는요. 자, 요 길이들이 같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요렇게가 같으면요. 이때 생기는 요 삼각형이죠.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하고 그거랑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요렇게. 자,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 버립니다. 왜냐? 여기가 90도 이건 당연하잖아. 외심에서부터 수직으로 딱 내린 것이 그 점까지 접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으면 수직으로 딱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파란색 두 삼각형은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 직각 있고 빗변까지 같으니까 RH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요 변이랑 요 변이 같아 버렸으니까 RHS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둘이 지금 합동이 뜨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도 그럼 합동이 뜨겠죠. 요렇게 둘도 합동이 되는 거고요. 또 요렇게 둘도 합동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둘도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파란 애 둘이 합동이니까 요 각의 크기하고 요 각의 크기가 같겠네. 그죠? 또 빨간 애는 빨간 애끼리 요 각의 크기하고 요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요렇게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B라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쭉 그어주고
또 A라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쭉 그어주고 C라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쭉 그어주면 그 2등분 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거기가 바로 뭐다? 내심이다. 그죠? 내심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내각의 2등분 선의 교점. 이렇게. 자, 얘랑 비교해 볼게. 아까 얘는 아까 1번이 뭐였냐면 외심은 1번이 뭐였냐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이 뭐였냐면 얘는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변에 수직 2등분선을 올리면 여기를 지나간다 했죠. 여기에 수직 2등분선이 여기 지나가고. 그래서 얘는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었잖아. 그치? 근데 내심으로 넘어오면서 자, 아까는 첫 번째 게 꼭지점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게 변에 이르는 거리, 변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외심은 두 번째 게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뭔가 딱딱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이제 글로만 외우면 엄청 헷갈려. 그래서 항상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이미지. 글보다 그림이 훨씬 기억에 오래가는 건 알죠? 그죠? 네, 이미지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깨닫게 되는 건데요. 문제에서 외심을 나타내는 문자로 뭘 제일 많이 쓸까? 보통 문제에서 외심을 나타내는 점은요, 죄다 5를 씁니다. 5. 근데 내심을 나타내는 점은 뭘 많이 쓸까? I를 많이 씁니다. 이게 너무나 직관적이지 않니? 외심이니까 이거 아웃인 거고, 내심이니까 1인 거고. 그죠? 심지어 문제에서 이 점이 외심인지 내심인지 말 안 해줘도요. 그림에 알파벳 O가 써있으면 외심입니다. I가 써있으면 내심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딱히 기억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편해요. 또 내심과 외심이 같이 나오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도 그냥 O점이 그냥 당연히 외심인 거고 I점이 내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학교 선생님이 되게 성격 이상하면 또 문제에서 외심이라고 해주고 또 문자를 I를 쓸 수도 있겠지. 그 뭐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심에서도 아까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 있었죠? 그죠? 외심은 각의 위치들이, 그치? 계속 외심의 포인트는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외심에서는 같은 각들이 요렇게 사이드에 있었다면 내심에서는 이제 각의 2등분선들을 그었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크기가 같은 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x 2개, y 2개, z 2개니까 역시 하나씩만 더하면 90도가 된다는 사실은 같아. 근데 이제 크기가 같은 각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느냐가 바뀌는 거죠. 외심과 내심은. 요것은 동의를 하고요. 자, 옆에 보면 또 A라는 각하고 BIC라는 각하고 비교하는 건데 아까 외심에서는 어땠지 관계가? 그냥 2배였죠. 근데 내심에서는 어떠냐면 이 위에 있는 각을 2분의 1배를 해주고 그리고 90도를 더해줘야지 밑에 있는 각을 얻을 수 있대요. 왜 그러냐?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설명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랑.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요. 이렇게 A에서부터 쭉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번에는 이 점하고 X가 더해져서 여기가 점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하고 세모가 더해져서 여기 점 세모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 이 전체는 점 2개에다가 X 하나에다가 세모 하나잖아. 근데 그 중에 요렇게 3개가 모여가지고 얼마를 만들죠? 90도를 만들어내지. 그치? 왜? 얘네 셋이 옆에서의 X, Y, Z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가 90도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점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 이 점 하나라는 것은 A라는 각의 얼만큼이에요? 절반이잖아. 그래서 A라는 각의 절반 잘라주고 90도 더해주면 아랫각이 나옵니다. 이게 내심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요. 자, 내심의 마지막 내용은 자,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공식이 하나 있다. 자,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지금 얘를 ABC라는 이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자릅니다. IAB, IBC, ICA 이렇게 세 조각으로 잘라보면 이 세 조각의 삼각형들은 예를 들어 이걸 봐봐. 이렇게 요놈 하나만 봐봐. 자, 요놈을 보시면 우리가 이건 이제 알죠. A라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보통 소문자 A로 쓰죠. 그죠? B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쓰고 여기를 소문자 C라고 쓸 건데, 자,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요것을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뭐가 돼요? 요걸 밑변으로 봤을 때 요거 되잖아요. 요게 내저번의 반지름이잖아요. 내저번의 반지름 보통 무슨 문자로 나타낸다고? 소문자 R로 나타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 요게 지금 IBC인데 I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맞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겠어? 요 삼각형은 밑변이 C인 거고 높이가 또 R인 거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인 거고요. 그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겠죠. 그럼 이것들을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2분의 1 R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 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공식이고, 이 단원이 끝나고 나도요, 고등학교까지 가서도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요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죠. 요것은 이 삼각형의 뭐죠? 둘레죠. 둘레. 그러니까 넓이와 둘레 사이의 어떤 관계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R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사이에는 몇 배 관계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내심의 위치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내심이니까. 내심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어? 나갈 수 없어. 내심은 무조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따로 그렇게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그지? 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각이 이등분선이기도 하고 또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놓이고요.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과 내심이 어때요? 일치한대요. 그리고요 3번은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외심하고 내심이 일치하는 삼각형이다. 그러면 걔는 뭐인 거야?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죠? 정삼각형밖에 없어요. 일치하는 것은.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외심 내심 문제를 풀기에 기본적인 상식은 다 설명을 했다. 자, 그럼 20쪽으로 가서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다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한데 I가 A의 이등분선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 요 변을 지금 둘이 같이 쓰죠. 두 삼각형이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각이 하나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지요. 그죠? 합동이니까 ID는 누구랑 같아요? IF하고 같겠죠. 또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ID가 또 누구하고도 같냐면 또 요렇게 둘도 이제 합동일 테니까 IE하고도 같겠죠. IE. 그래서 결국은 IF하고 IE도 같은 거죠. 자, 즉 점 I는 CE와 CF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I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E는 각 ICF하고 같겠다.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뭐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물어볼까? 채원이는 어떻게 풀 거야 이거? A 찾으라 그러면? 먼저 네. A랑 어. I의 어. 선을 하나를 그어요. 네, 보조선을 그어요. 그 다음엔 그리고 그저 27이랑 30 써 있으니까 거기랑 뭐라 해야 되지? 저 아래에 있는 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래에 있는 각? 그러니까 아, 요 밑에 이거? I, B, 어. C랑 I, 어. C, B에 어. 27을 똑같이 적고 네. 그러면 어. B, I, C? 아, 여기가 나와요. 네. 그죠? 여기 지금 합치면 57이니까 네. 얘는 123이겠네. 그다음에 예. 저거에서 네. 90을 어. 빼고 예. 2분의 1을 하면 잠깐만 90을 빼고 어. 2배를 하면 어. A가 나와요. 아, 66도인가 보네. 그죠? 네, 잘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길을 간 거죠. 그죠? 그래, 찬호야, 너는 어떻게 풀 거야? 90도에서 57을 뺀 거에다 2배로. 그치. 좀 더 쉬운 방법은 우리 아까 그 XYZ 있잖아요. XYZ 더하면 90도 됐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짝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같은 각이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각이잖아. 그럼 빨강, 파랑, 초록 중에서 빨강이랑 초록을 아는 거니까 우리는 파랑을 바로 찾을 수 있죠. 90에서 얘는 둘 빼버리면 바로 33이 나오죠. 거기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서요. 21쪽에선 네, i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딱 보면 17, 35 이거 서로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17을 파란색이라고 하면 파랑 그 다음에 여기 초록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므로 그냥 17하고 35하고 x하고 이렇게 더하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9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은 52잖아. 52. 그럼 빼면 뭐예요? 38. 끝.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이제 네, 내저번이 그려져 있고요. 그 내저번의 반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은 아하, 이것은 이 공식을 쓰라는 얘기겠구나 라고, 그치?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지금 보면 넓이가 12라고 얘기해줬고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둘레 길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넓이를 알고 둘레 길이를 아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넓이는 12, 그 다음에 2분의 1 r 한 다음에 자, 셋이 더해보면은 또 얼마예요? 16이네. 그죠? 16. 그럼 약분시키면 8r이잖아. 8r이 12. 말은 뭐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공식만 떠올려주면 금방 풀 수 있고요. 자, 내려가서 5번 문제는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아까 내심 얘기하면서 내심에서는 그 서로 이제 합동인 삼각형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규칙이 성립할 거냐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을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자, 21쪽에 5번 문제로 다시 가보시면 지금 여기 4라는 이 길이가요. 어디하고 반드시 같을까? AD하고 같겠죠? 여기가 4겠죠? 그럼 여기가 4면은 그 밑에 부분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이 5는 그럼 또 어디랑 같아? B2하고 같을 테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7이 되는 거고, 그럼 그 7은 다시 CF랑 같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AC의 길이는 얼마구나? 11cm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22쪽으로 가서 예, 한번 풀어볼까요? 22쪽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봐. 90도 같잖아요. 아, 90도 같아? 자, 요 문제는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알려줄 건데, 우선 이제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풀이 방식은 이게 외심이니까요. 외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은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외심이 저렇게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도 OA, OB, OC의 길이는 같겠죠. 그러면 OAB랑 OBC는 무슨 삼각형이야? 요선 OAB랑 OBC는 둘 다 이등변 삼각형들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각의 크기를 소문자 A라고 하고요. 요각의 크기를 소문자 B라고 하면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5 아니야. 그럼 여기도 몇이야? A 플러스 25.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B니까 여기는 B 플러스 20이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B 플러스 20이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45인데, 아이고, 45인데, 우리는 사실 이 A, B, C라는 각의 크기를 알잖아요. 그죠? 이게 135도 아닌가? 그치. 그러므로 이거 넘겨주면은 A 플러스 B는 90이 되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OAC라는 삼각형에서 요 두 각의 합이 지금 90도니까 당연히 얘도 90도겠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 그지?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이,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편하다고? 자, 봐봐. 훨씬 더 편한 방법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외심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자, 이쯤에 외심 있다. 이쯤에 외심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예상해봐. 어떻게 풀지. 붙지 말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기가 A면 여기가 뭐예요? 2A지. 근데 이 규칙을 얘기하면서 이 규칙이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외심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이 규칙은 여전히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요각이 135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이 135도하고 아까 A와 EA 같은 관계에 있는 각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디일까요? 여기가 외심이잖아, 그지? 왜 시에 넣었어요? 왜? 자,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그림에서는 여기 같은 위치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270. 이게 135의 2배, 270이 돼야 돼. 그럼 끝났잖아. 여기 몇 도야? 90도. 이렇게, 그치? 맞죠?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내부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직각삼각형일 때도 그다음에 이렇게 둔각삼각형일 때도 항상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은 90도. 오케이. 그죠? 훨씬 직관적이죠. 네. 자, 내려갑니다. 2번으로 가서 야, 이것도 답 뭐야? 26이요? 26. 그치. 26일 수밖에 없어. 그죠? 26일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 BI를 연결을 하면요. 이때 이 DBI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거 이등변이에요. 그죠? 이등변. 왜 이등변이야? 여기랑 여기는 내심의 성질로 같고 여기랑 여기는 억각으로 같으니까. 그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여기다가 여기도 이렇게 선 하나 또 그으면 자, 여기도 그럼 뭐가 돼요? 얘도 이등변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12짜리하고 14짜리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탁탁 접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둘레 길이 뭐겠어?
26밖에. 그치? 26이 될 수밖에. 답은 26.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이거 외심하고 내심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문제네요. 같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얘기 했잖아.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 내심이 둘 다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놓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A에서부터 바닥으로 수선을 쭉 이렇게 내려보면 이 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모두 놓이는 거고요. 그러면 추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OBC나 IBC도 전부 다 무슨 삼각형들이야? 다 이등변 삼각형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밑에가 70도라는 걸 이용하면 요 꼭대기에 있는 A라는 각이, 그지? 요 A라는 각이 여기가 40도일 건데, 자, 그럼 여기가 4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요거하고요, 요거가 둘 다 나오지 않나? 그죠? 네. 빨간 각 같은 경우는 외심이니까 그냥 2배 때려가지고 80도 오고요. 초록색 각 같은 경우는 내심이니까 나누기 2하고 플러스 90 하는 거니까 몇 도야? 110도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OBC도 이등변, IBC도 이등변이니까 그 80도를 이용하면 이제 여기가 나오겠네. 여기가 몇 도겠어? 50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나오겠네. 여기는 몇 도겠어? 35도겠지. 결국 X는 50에서 35를 뺀 것과 같겠죠. 그럼 몇이다? 15도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4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이 몇인가요? 18. 그죠? 보이죠? 지금 여기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쵸?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빗변의 중점이 외심일 거고,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 자체가 외접원의 지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15인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요 R을 계산할 때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아까 우리 배웠던 공식 요거 A, B, C는 2분의 1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랑 곱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넓이잖아. 그럼 넓이가 54인데 그게 2분의 1 R에 셋이 더하면은 얼마니? 36이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계산하면 R은 3 나옵니다. 답은 18이 되겠죠. 그치? 자, 요런 문제고, 5번도 풀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5번 같은 문제는 A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얼른 얘기해 줄게요. 자, 먼저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답지에 나오는 방식은요, 내심이잖아. 내심이니까 요각이랑 요각, 뭐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은 이 74도는 자, 요각을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요각을 X라고 하면은 X에다가 B를 더하면 누가 돼요? 74가 되죠. X 플러스 B가 74.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A를 더하면 누가 돼요? 94가 되죠. 그죠? X 플러스 A는 94.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EX 플러스 A 플러스 B가 168이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A 두 개, B 두 개는 A 두 개와 B 두 개를 더한 게 180에서 X를 뺀 것과 같지 않나요?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90 마이너스 2분의 1 X하고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준다면 2X에서 2분의 1X 뺐으니까 2분의 3X 플러스 90은 168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X는 뭐가 돼요? 78이 되고,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인가? 요게 3으로 나누면 26이니까. 그치? 52. 요렇게 풀리는 이제 방식, 그러니까 요렇게 AA, BB로 잡고 시작하는 풀이 방식이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요런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내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치우고요.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가 돼?
이게 90 플러스 2분의 1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랑 더한 게요. 얘랑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니? 자, 만약에 우리가 요쪽 각을 뭐 P라고 하고 요쪽 각을 Q라고 하면 봐봐. X랑 여기 90 플러스 2분의 1 X랑 PQ 이렇게 더하면 360이죠. 사각형의 내 내각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합치면 180이고 요렇게 합치면 180이니까 PQ에다가 얘네들 더한 것도 360이죠. 그러니까 PQ 빼주면은 결국 빨간 애 둘이 더한 게 초록색 둘이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렇게 세우면 X 바로 나와요. 그쵸? 네, 요런 방식이 두 번째.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몇 쪽이냐? 16부터 23까지고 워크북에서는 9부터 17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고 갈 부분은 워크북 2부터 8까지 채점하고 도장 받고 1, 10제 풀고 가시면 돼요. 우리 다음 주 월화 수신다. 근데 목표로 채점 저희가 해요. 워크북 채점? 니네가 해. 그래. 내일 우리 몇 시니? 내일 4시. 화복은 4시, 금요일만 3시에요. 수고했어요.